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유튜브 세상, 유튜브 천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당장 저만 해도요,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제 주변에서도 특히 기자들 중에서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이 310 중계석 전격 하차 선언 뒤에 별안간 약육강식의 유튜브 정글 속으로 뛰어들어간 이 강찬호 해설위원이 대표적이죠. 어젯밤에 우연히 이 강 위원 방송을 봤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살아남는 건가 싶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얽힌 비밀스러운 얘기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 만빵. 예, 꼭 부디 반드시 살아남으시길 기원합니다.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죠?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코로나 500명 넘었다. 3월 이후 처음. 다음은 회담 20분 지각한 왕이 결례 논란. 마지막으로 외계인 소행 미 황야의 의문의 금속 기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310 중계석도 기대 5만 빵 시작합니다. 이 드실래요? 아니요, 그 오른쪽 거. 이 좀 돈은 더 제 거고요. 관심이 죄송합니다. 갑니다. 아무튼 저도 강찬호 선배가 예. 사실 미국의 말이 빠른 외교 전문가보다 영어를 더 빨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부장은 그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편집 기술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내놓은 거 이렇게 숟가락 얹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고요. 근데 마라도나가 예. 사망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마라도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기억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저보다 키가 작은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늘 환호를 보내왔고요. 한 번 눈에 띄었던 거는 그 86년 월드컵 8강전에서 당시 손으로 신의 손. 이렇게 헤딩하는 맞다, 척 맞다. 하다가 해서 그렇죠. 신의 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승부에 대한 강한 집착,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허정무 지금 예. 감독이 전담 마크를 했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민첩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예. 딱 했는데 지금 저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라고 예. 하네요. 예. 허정무 감독이 이렇게 딱 찼는데 예. 허벅지를 걷어차가지고 막 마라도나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스틸 사진. 당시에 유명하지 태권도를 썼다 예. 이렇게 어쨌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86년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네, 초등학교 이렇게, 4학년 때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네네. 정확하지 않은 계산 같은데. 초등학교 예. 4학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그때 꽤 있군요. 국민학교 4학년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닌가?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자축 오늘도 아닐 것 아무튼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19 583명 신규 확진, 지역 넘어 전국 확산 비상. 정말 비상입니다. 아침에 뉴스 보고 뜨악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난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뒤로 8개월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당장 거리두기 이거 단계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일단 중대본 회의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100명을 넘어섰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박능우 장관의 이 말투를 봐도 예.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는 듯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또 이유 뭘 좀 봐야 될까요? 최근에 눈에 띄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 그러니까 혹시 코로나에
그러니까 진단은 받지 않았었지만 코로나에 과거에 걸렸었는지 또는 지금 걸려 있는지, 걸렸으면 항체가 몸에 생기니까요. 그렇죠. 항체 검사를 무작위로 했었는데 0.07%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면은 7,000명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7,000명의 감염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조사에서는 입영 대상자들, 그러니까 예, 젊은 예. 사람들이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했는데 이 퍼센트가 0.22%예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 1,000만 명이 있으면 0.22%니까 잠시만요. 20만 명, 22,000명이죠. 2만 2천 명. 예. 수도권 인구가 2,500만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이 시기가 좀 더 이 뒤 조사가 좀 더 뒤니까 만약 전체 연령대가 비슷하다고 하면 약 수도권에 5만 명 정도의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잠기. 저도 이렇게 너무 사실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어서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자,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상황 조심해야 예. 된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은혜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으로는 49만 명이 응시하는 국내 최대 시험의 방역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책임자로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 정말 걱정인 것이 진짜 이러다가 혹시 수능 시험 예. 어떤 뭐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줄곧 일관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든 간에 수능은 꼭 12월 3일 날 보겠다라고 무조건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수험생이 자가격리 대상자거나 그러니까요. 또는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격리된 병원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군요.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박 부장 따님도 이번에 수능을 보실 텐데 걱정 많으시겠어요. 예,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간다. 저희 딸은 이제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집에 들어와 있다가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시점이 된다라고 집에 통보를 했더니 저희 딸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더라고요. 예. 왜요? 뭐 제가 이제 바이러스와 가까이 있을 위험성이 많다라는 합리적 추정을 딸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아빠의 생각해서 자세하게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뭐 어차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아예 사회생활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과정에 만족해야 되고 진인사 대천명. 또 토인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응전에 대한 도전이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있어도 응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뭐 이상한 소리 같은데. 이게 박 부장이 집에 오면 따님이 나간다는 거는 단순히 그 코로나 그 문제뿐 때문인 거죠.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수험생들도 격리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고는 했는데 네네. 만일에 확진이 되거나 예. 격리가 되면 네. 격리된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게 컨디션이 좋겠어요? 아유, 안 좋죠. 지정이 그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진주로 가보시죠. 경남 진주로 가보시죠. 준비가 좀 됐습니까? 멀어서 약간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왔네요. 자, 무슨 일이었냐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경남 진주 지역 통장들이 무더기로 코로나 감염이 된 겁니다. 자, 이 시국에 진주시의 경비를 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공무원이 인솔하는 연수를 갔단 말이죠. 자, 이거 조금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모임이 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18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일에서 2박 3일로 진주시의 이통장협의회 회장단 또 어떤 동해 통장협의회에서 제주도로 연수를 간 겁니다. 예. 연수 워크샵 아무튼 뭐 말은 다 좋죠. 예. 이렇게 갔는데 이 두 개 모임에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모두 52명입니다. 세상에. 한 명이 예. 두 모임에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16일에 먼저 갔다 18일 날 돌아왔는데 20일에 또 갔어요.
이게 행사 주체는 다르니까. 예. 어쨌든 이분이 혹시 연결고리가 아닌가라는 추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26일 날 경남도에서 이 단체 여행 같은 거 좀 가지 마라. 가을에 보통 이 통장 협의회에서 많이 가니까 이장 통장 협의회에서 많이 가니까 가지 말라고 공문까지도 보냈는데 아이고. 진주시에서는 갔다 온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진주시장이 나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경솔했습니다 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시장님도 문제가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갔다 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제주 연수를 갔다 온 사람과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시장이. 예, 시장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마지막에 예. 저도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갈게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갔어야죠.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지금 앞서 입장문을 잠깐 내든지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장은 물론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예, 그렇긴 하죠. 예,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른쪽에 수화 통역하시는 분이 예. 계시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안 쓰셨죠. 예, 질병관리청에서도 할 때 수화 통역하시는 마스크를 못 쓰지만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얼굴 표정도 다 이렇게 그렇죠. 얼굴 표정으로도 이렇게 의사를 전달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마스크를 예. 못 쓰거든요. 근데 저도 격리 대상자다라고 얘기했대. 옆에 있는 통역사분께서 얼마나 진짜. 당황스럽겠습니까? 아, 저 때는 TV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입장문 내고 그러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자가격리 돼 있어야죠. 아, 좀 황당한. 물론 이제 본인 주장은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뒤로 물러서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데시벨을 조금 높으면 비말이 좀 더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좀 많이 좀 부적절했던 부주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장 좀 진주시에서 진주시장님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현장 왕이 오셨다. 헤드라인 보시죠. 왕이 왔다. 네, 왕이가 왔습니다. 정치권 줄을 서시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 저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팔꿈치 인사를 저렇게 하면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사태 확산되면서 계속 미뤄졌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과연 이 외교부 수장끼리의 만남 속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을까요? 예. 오늘 외교부 수장들이 저렇게 회담을 한 게 나온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계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미뤄졌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냐라고 묻자 방문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방문 여건이 조성돼야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그 여건이 뭐냐? 예, 그렇죠. 라고 물어보자 취재 기자들의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마스크,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좀 진정이 돼야,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진정이 돼야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관건은 코로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부장의 외교 결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회담에 20분 지각을 한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도착 장면을 좀 보시면 말이죠. 예. 자, 차를 타고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기자들이 부장님 왜 늦으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 트래픽. 영어로 하는 트래픽.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교통이 좋지 않았다,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박 부장 왕이 부장, 박 부장 죄송합니다. 뭐 기분은 좋네요. 네. 근데 일부러 늦었다는 뭐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트래픽 때문에 늦었다. 근데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출발한 시각이 이미 10시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기자들이 뭔가 색다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일부 다른 기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간에 왕이 부장이 묵고 있는 호텔과 외교부와의 거리를 내비게이션으로 걸리는 시간 따져봤대요. 포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는 길 예. 길찾기로 예. 따져봤더니 15분밖에 안 걸리더라. 그래서 막혀서 늦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외교 결례 이 논란 뭐 전해드리면 항상 나오는 왕이 부장 관련해서 나오는 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예. 그때 박 부장 기억하시죠? 예, 그렇죠. 예. 설명 좀 해주시죠. 2017년 7월 독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인데 자, 저렇게 시주석 악수하고 예. 예 여기입니다. 아 저거 팔을 툭 치죠. 예. 그래서 외교 결례 논란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장관급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저렇게 급도 다른데 팔을 툭 치는 게 본인은 좀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수반에 대해서는 예의가 우리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뭐야 저거 막 싶죠. 그렇죠. 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같은 해 12월에도 예.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왕이 부장이 당시에도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나중에 팔을 또 이렇게 툭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치죠. 아까 그게 처음이 아니었군요. 예. 그런데 사실 뭐 저건 결례긴 결례인데 예.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를 무슨 좀 우습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자료를 보면 푸틴,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네네. 대통령 네네.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유도도 네, 잘하고. KGB 출신에. 예.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네. 이렇게 툭 칩니다. 저렇게. 예. 오. 옛날에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툭 치고 습관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송영길 지금 외교통일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할 때 예. 송영길 위원장도 툭 쳤어요. 진짜요? 예. 그래요. 예.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뭐 이건가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툭 쳤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송영길 위원장은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왕이 부장이 오후 4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과연 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이어지는 정치부 회의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뭐 왕이 부장에게 여권 인사들이 조금 좀 굽실거린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잠깐 보고 가시죠.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 추진도 지금 무산됐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왜 우리 통일부 장관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왕이 외교부장이? 사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는 뭐 되게 그 외국에서 추진한 바가 없습니까? 면담과 관련해서 늘 실무적 검토를 추진한 바가 있군요. 그러니까.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추진한 바가 있네. 통일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 장관의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다 없다.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이렇게 아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답변이 국무위원이 지금 국회에 근데 박 부장 이게 어떤 점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강요 그러니까 장관급 음. 또 여당의 주요 인사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다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줄 선 것 아니냐.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고 약간 이런 식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1대1 면담이나 조찬 회동을 하려다 무산됐다 이렇게 했고 뭐 일각에서는 백방으로 뛰었지만 안 됐다. 그러니까 마치 애를 타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백방으로 뛴 건 아니고 원래 다른 나라에서 누가 오면 나 장관이니까 뭐 만나보려고 알아볼 수는 있는데 실무전이라서 검토했다가 뭐 잘 안 맞아서 안 됐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 애가 탄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네.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뭐 중국 내 서열이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위권인가 예. 그렇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중국의 외교부장을 했고 원래 중국 외교부장이 큰 자리가 아니었는데 사실상 강성 발언으로 상당히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지도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문제도 사실 중국 외교부장이 도와주면 좀 더 잘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여권 인사나 아니면 여권 인사가 아니라 야권 인사에도 친해 놔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나중에 뭐 막걸리 접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걸리 이낙연 50 대표가 무슨 친전을 보냈다는데 그 내용도 잠깐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까지 제가 잠깐 막걸리 50병 사줘도 돼요. 음. 우리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냥 인사나 이런 것들은
막 해줘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나오네요. 예. 일단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서 원래 왕의교 부장을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친전과 꽃바구니를 보내는데요. 친전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자로 지금 써 있는데요. 유천하지성 위능화. 예, 한자를 읽을 때 좀 띄어쓰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천하지성 위능화.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변화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다음에는 꼭 제 고향의 막걸리로 귀현 스님을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좀 고깝게 본다면 왕이 부장 왔다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에 나서 나쁠 게 없습니다. 우리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문제할 때 왕이 부장할 때 에이 그런 건 당신들이 이해해. 친언니면 나중에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국익이 최선이죠. 뭐. 그렇죠. 막걸리 한 100병 줘도 돼요. 저도 그중에 한 10병 정도를 제 돈으로 낼 용의가 있습니다.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죠. 뭐. 고맙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만 좀 꼭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놀랍게도 민주당이 어제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잠깐 보고 가시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으시고 이거 반대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싶은데 말이죠. 한국말, 우리말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이렇게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함께 요구합니다. 어제 박 부장 이거 뭐 딱 대사 나오는데요, 이거? 예,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묻고 추미애 더블로 예. 더블로 간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거의 타짜 곽철용급의 멘트인데 말이죠. 아무튼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두 번째 현장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급 좀 안 합니까? 논평 준비해 왔는데. 짧게 해주세요, 그럼.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공식으로 내놓은 논평은 일단 법무부의 감찰, 징계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입니다. 국정조사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총장이 국회에 나오게 되겠죠? 네, 교수님이 국회에 나와서 계속 이게 문제였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예. 끝나셨죠?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현장 사막에 나타난 외계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수상한 금속 기둥 외계인이 두고 갔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 못 가서 답답해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앉아서 세계 여행하는 방송 310 중계석 지금 미국 유타주로 가보시죠. Okay, the intrepid explorers go down to investigate the alien life form. Who does this kind of stuff? This is wild. 이거 뭐죠? 웬 사막 한가운데 금속 기둥이 있네요. 예, 지금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에 아주 말끔하게 생긴 지금 나오죠? 아주 말끔하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금속 기둥이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영상을 좀 찍는 분이라면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방금 나왔죠? 예. 옆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보다 더 커요. 제 그림자 지금 나오는데, 지금 나오죠? 그러네요. 약 3m가 좀 넘는 대왕비처럼 3.6m의 삼각 기둥이 저렇게 사막 한 가운데는 아니겠네요. 네. 사막 한복판의 구석에 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발견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He's like, whoa, turn around. And I was like, what? And he's like, there's this thing back there. We got to go look at it. I would say it's probably between 10 and 12 feet high. Yeah, I have to admit that's been about the strangest thing that I've come across out there in all the years of flying. 저거 혹시 저기서 촬영하고 안 치우고 간 거 아닌가요? 저거 누가 갖다 놨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처음 발견했을 때 누가 갖다 놨으면 저 무거운 거 손으로 들고 못 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위에서 딱 떨어뜨리는데 저렇게 딱 서 있을 리도 없잖아요. 뭔가 장비로 했을 텐데 네네. 장비에 이 예를 들어서 발자국, 바퀴 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지
누리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좀 미스테리한 건데 일부 누리꾼에서는 추측이 난무를 했는데 사실 좀 이제 얘기되는 거는 미국 그 해당 인근에 유타주 인근의 뉴멕시코주에서 한동안 살다가 지난 2011년에 사망한 한 예술가가 있는데 그 작품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그에게 경의를 표기 위해서 지금 박 부장이 하는 말씀하고 자막하고 하나도 안 맞네요. 아 그런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스페이드 오디세이의 검은 비석과 저 지금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 한 장면하고 아까 유사해서 금속기 외계인이 진짜 놓고 간 거냐 이런 이제 추정들이 나온 거죠. 네네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고 미신과 비과학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걸 떨어뜨려 갔을 거라는 추정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가 저게 놨을 것이다 예. 라고 추정을 하고 근데 아까 있습니다. 박 부장 말씀처럼 아무 바닥에 흔적을 남겨놓지 않은 채로 저런 무거운 걸 큰 걸 갖다 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게 좀 이상한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오래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 7, 8년 전에 갖다 놨는데 제가 외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본 거죠. 7, 8년 전에 갖다 놨는데 그 뒤에 오래돼서 바람과 비로 이 바퀴 자국이 쓸려버렸을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자, 물론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와 신기하다. 이게 뭐지? 외계인인가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과학적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크림반도로 한번 가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자동차를 번쩍 들어서 지금 기계로 든 게 아니라 사람이 지금 들고 갑니다. 예? 주차하는 건가요? 예, 끌고 힘자랑하는 거죠. 아, 지금. 힘자랑하는 거죠. 예. 예. 405kg짜리 자동차를 들고 최대한 지금 멀리 끙끙대면서 지금 옮기고 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열린 누가 힘세나 매력의 사나이를 뽑는 대회인데 앞서 이제 저렇게 자동차를 들기도 하고요. 네. 대형 트럭을 밧줄에 매달아 당기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무슨 대회라고 그랬는데 네. 대회가 아니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약을 팔아야죠. 예. 대회가 아니면 저렇게 힘자랑한다면 우리가 봤던 장면들은 약을 팔죠. 아, 오줌이 담장을 넘어가 뭐 그런 거요? 그렇습니다. 예.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지금 저거는 그냥 대회입니다. 힘자랑하는 대회인데 앞서 이제 자동차 405kg의 자동차를 들었다라는 그 자막이 나왔는데 외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잠깐 믿기지가 대회라면- 않는 게 세계 최고 기록에 역도 이게 용상과 인상 뭐 이렇게 드는 게 한 250kg 정도예요. 네. 그래서 400kg 정도를 아무리 저 드는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들었을까라는 거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타이어 나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밥은 자, 많이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자, 보시면은 이거 많은 나라를 가는군요. 예. 예. 지금 누굴 막 구조하려고 잡아당기고 아이 같은데 말이죠? 예. 지금 중국 팔을 잡고 안우이성 허페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살 배기 아기가 11층 아파트의 베란다 방범창에 매달려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저 아이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애가 저렇게 방범창에 저렇게 매달리게 됐죠?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일하러 간 사이 혼자 있던 아이가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고 실수로 저렇게 매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이가 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기는 지금 11층인데 원래는 13층에서 있었다가 11층에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받아서 저기 딱 예. 걸린 거예요? 예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그렇죠. 매달린 거를 예. 발견하고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예, 해서 예. 저렇게 구조를 한 거다. 야, 정말 아이가 정말 그 와중에도 어떻게 떨어지다가 저걸 딱 붙잡았네요. 아이를 혼자 놔두면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고 특히 고층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창살도 사람이 못 빠져나가겠지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연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다시 들어오긴 힘든 거죠. 우리가 그렇죠. 틈 사이 같은 데 손을 넣었는데
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게 위험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현장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 계속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엠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자, 뭐 조주빈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 1심 판결이 있었죠.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에서 조주빈 알지 않습니까?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인데요.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전자장치는 30년간 부착해야 되고요. 1억 400여만 원도 추징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 씨가 26살인데 네네네. 출소하면 66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3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라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예.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가석방이 좀 된다거나 그러면 좀 더 당겨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 씨를 봤을 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반성하는 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항소심에서 이 양형이 또 깎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박 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